오늘은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메타인지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모니터링, 두 번째가 바로 컨트롤입니다. 메타인지의 첫 번째 단계인 모니터링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컨트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모든 선택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라고 보면 되죠. 내가 숙제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거나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 있죠. 이런 행동들이 다 이제 우리가 컨트롤 단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 때 메타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서 내용이 어렵다고 모니터링을 하면 다시 집중해 보거나 더 오랫동안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행동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컨트롤 결정들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기 전이라면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컨트롤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풀어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요즘이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것도 사실 컨트롤 결정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는 답들은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혹시나 틀렸더라도 맞는 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학생 스스로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이 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것은 언제나 좋은 컨트롤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도움이죠. 어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도움을 못 받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임포스터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임포스터의 성격 생각나세요? 임포스터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성공을 했어도 운 덕분이라고 믿고 또 다 괜찮다 나는 가면 뒤에서 못난 자신을 들킬까봐 많이 불안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들킬 수 있는 자리를 절대 가지 않으려고 피하면서 살죠.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임포스터가 가면 뒤에 있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임포스터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행동들만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밤을 새워서 과하게 공부하고 시험날 다른 친구들한테는 나 공부 많이 못했어 라고 말하는 학생 상상되지 않으세요? 이런 학생도 사실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혼자 더 노력해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더욱 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너 그것도 몰랐어? 하면서
공부를 잘 못하는 모습이 들킬까봐 더더욱 겁이 나서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습을 잘하는 것보다는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해서 특히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경쟁이 중요하고 치열해질 때도 컨트롤 방법을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다른 반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분명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스스로 학습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좋은 컨트롤 방법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한테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못하는 것. 이 문제가 가장 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다는 게 들킬까봐 저는 다른 친구, 선생님, 부모님 아무한테도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했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한테 좋은 방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일찍 들키기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방법일까요? 임포스터는 늘 자기 진짜 모습을 들킬까봐 불안하죠.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킬지 몰라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져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언제 누구에게 들키겠다고 정하면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혼자 집에서 숙제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숙제를 받자마자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 풀어보지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이런 문제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1시간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죠. 그러면 이거 1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면서 일부러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힌트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숙제를 받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바로 힌트를 주실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들키기 대화를 시작하면 집에 가서 혼자서 숙제를 다 못 풀었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선생님, 저 정말 힌트가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벌써 들키기 조절을 시작해서 조금씩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오래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 라는 가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혼자 잘하는 척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들키기 조절이 또 다른 메타인지 학습이에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메타인지 학습의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스케줄도 선택하는 것도 메타인지거든요. 언제 공부를 할 건지, 언제 질문을 할 건지 이런 스케줄을 조절하면 일찍 원하는 타이밍에 들키게 되니까 가면을 쓸 이유도 없고 불안해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들키기 조절 방법을 썼던 이야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 장기간 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가 있죠. 학교에서 한 달 뒤에 어떤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거나 대학교 학기 끝나기 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죠. 또 직장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데드라인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미룰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임포스터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뒤에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로 정했다면 몇 주 동안 조금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노트에 이제 아이디어를 적어 볼 수가 있지만 바로 원고를 쓰는 건 시작하기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해요. 글을 쓰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좋은 원고를 쓸 수 있을까? 나는 원래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인데 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는 한국말 글 못 쓰는데 한국말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도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언젠가는 내 부족한 모습을 들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도움 안 받고 혼자서 쓰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겠죠. 이때 저는 들키기 조절, 일찍 들키는 메타인지 방법을 써보기도 했어요. 원고 마감일을 정한 뒤에 미루지 않고 바로 엉터리 한국말로 영어로도 조금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적었어요. 그리고 바로 출판사에 보내서 이런 생각들이 어때요? 하고 물어봤어요. 완전히 완벽하지 않는 내 자신을 들키는 기회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니까 출판사도 완벽한 글을 바라지 않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일찍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적은 것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도 알게 되고 또 계속 조절을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순간 메타인지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임포스터 책을 이렇게 써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 나갔어요. 일찌감치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을 드러내기로 내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한순간 한순간 임포스터로 불안하게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을 가면 뒤에 숨기고 있으면 가끔은 아예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책을 쓰고 싶어 하면서도 포기할 수가 있죠. 가면 뒤에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워서요. 임포스터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을 제한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이 이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어차피 들키게 되어 있어요.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들키는 컨트롤을 해보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일찍 들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이상 혼자 숨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사실 살다 보면 가면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저도 가면을 깨끗이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면을 언제 어떻게 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든 부모든 이런 가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기를 저 또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